정부가 8월 8일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린다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제목을 달아서 차라리 여기를 경매로 낙찰받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겠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차라리 여기를 그냥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이자 이런 뜻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제2의 내곡, 세곡 나오나 기대감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린벨트라는 겁니다. 서울 인근에 있고 그린벨트가 강남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북에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강서쪽에도 많고 강동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강남 서초구죠. 송파구 뭐 이런 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송파는 없습니다.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인데 결론만 말하면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산이에요. 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데는 산이라고요. 산. 이미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든 우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지구지 않습니까? 이미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8월 8일 날 공급 대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 인근 지역 신규 택지 후보지를 왜 해가 8만 호 만드는데 그린벨트 플러스 한 1만 호 하고 그 중에서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 그러니까는 임대주택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70% 공급한다. 아니 보금자리랑 똑같습니다. 예, 보시면 그린벨트를 풀었던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 정책과 완벽히 똑같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2탄입니다. 2탄.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지구들 이게 신선했거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던 지구들이죠. 그래서 시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한 5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꼭 강남만 아니라 다른데 뭐 구리갈매, 뭐 부천옥길, 그다음에 뭐 9월 여기다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핵심 지역은 여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강남, 뭐 세곡지구, 내곡지구, 서초, 하남 미사, 세곡2, 성남 고등지구,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강일지구 다 여기 이때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풀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효과가 있었느냐? 자, 그건 조금 논의를 하고요. 보세요. 지금 좋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을 봐도 언급되는 데가 내곡동 이런 데인데 내곡동 이제 거의 산악지형입니다. 거의 이제 남아있는 데가 산이에요. 산. 그다음에 영곡동을 보더라도 이쪽 마을 쪽 이쪽이 유력하죠. 그래도 여기가 다 산을 깎아야 돼요. 산을 깎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곡동 해가지고 이미 세곡지구 있는데 인근으로 들어오면요. 그리고 헌인릉 쪽 이쪽이 남아 있는 거죠. 이쪽에 그럼 이쪽이 아마 무조건 여긴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서 쪽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부분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자곡동도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데는 수서 차량기지라든가 뭐 요쪽 그 수서 역세권 맞은편 쪽이죠. 그 다음에 우면동은 이게 우면산 아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악지형이에요 거의. 그 남아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죠. 이미 다 지어졌고. 그 다음에 방이동인데 송파구 방이동 올손 올림픽 선수 기자촌 뒤에 부분 아닙니까? 이거 100% 가는 거고 뒤에 이 감북지구라고 하나요? 여기도 들어가는 거겠죠. 100% 남아있는 데 여기뿐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린벨트가 남아있는 데를 보면 이게 더 산악지형이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냥 현존하는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물론 거기가 이제 청약 가점이 높거나 신혼부부들은 기다려야죠. 워낙 좀 싸게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냥 그런 해당 점수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더 좋아요. 위치상으로 그렇고. 그러면 이런 기존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냐? 물론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불황 때는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내곡지구, 세곡지구, 우면지구가 떨어지는 이유가 일단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단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임대 아파트로 몇 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있다가 분양 전환 단지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런 여기도 서초구 강남구인데 주요 서초구 강남구에 비해서 우수한 학군 형성이 좀 덜 돼 있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당연히 교통이 불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서초구 강남구라는 메리트를 빼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다는 거가 크게
오히려 그냥 기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더 메리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초 네이처 3단지가 보시면 지금은 이게 최고가는 17억까지 갔지만 불황 때는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12억 선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서초 네이처 3단지가 12억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는 12억 선이면 여기죠. 서초 네이처 3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임대도 많이 섞여 있고 좀 그래서 12억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 아무리 싸게 분양이 나와도 8억 이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뭐 매매로 사고 위치는 여기가 좋죠. 물론 새로 보금자리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지으면 신축 아파트긴 하겠지만 그리고 봐봐요. 옛날에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도 만들어 놓고 10년 이후에 지금 막 지하철을 논내 만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짓는 그 그린벨트에 풀어서 짓는 곳들은 교통이 정말 황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보시면 차라리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곡동 강남 힐스테이트라 그래서 이 자곡동 힐스테이트죠. 이것도 옛날에 임대 아파트다가 분양 전환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경매로 싸게 나와 있어요. 5구가 8억 6천. 물론 이게 어떻게 낙찰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기죠. 힐스테이트. 그래서 그냥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정리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걸 수용하고 뭐하고 하고 물론 그린벨트 내에 지금 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마음 먹고 하면 빨리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청약 점수가 높은 가점자들만 좋죠. 물론 이분들도 주거 취약 대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효과가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이런 발표가 났을 때 그냥 기존 보금자리 주택 지구나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